1816년 6월, 달력은 분명히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버몬트주의 들판에는 서리가 내렸어요. 6월 6일 뉴욕 올버니에는 눈이 쏟아졌습니다. 퀘벡에서는 6월 10일까지 눈이 쌓여 30cm를 넘었어요. 유럽에서는 7월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농부들이 막 심어놓은 씨앗들이 땅속에서 얼어 죽었어요. 콩잎은 오그라들었고 옥수수 싹은 검게 변했습니다. 1816년의 여름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구에서 여름이 사라진 거였어요. 오늘 스톨스픽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산 하나가 지구 전체의 기후를 무너뜨리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816년 여름이 사라진 해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년 전인 181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네시아 순바와 섬, 그 섬 북부에 탐보라 화산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휴면 상태였던 이 화산이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1815년 4월 5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더니 4월 10일과 11일 마침내 폭발했어요. 그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폭발음이 2600km 밖 수마트라 섬까지 들렸습니다. 태국과 라오스에서도 들렸을 거라는 기록이 있어요. 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베트남까지 소리가 들린 수준이에요. 분출 기둥은 무려 43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화산재는 1300km 밖까지 날아갔어요.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탐보라 화산의 높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폭발 전 약 4300m였던 높이가 폭발 후 2851m로 줄어들었어요. 산 꼭대기 1500m가 순식간에 날아간 거예요. 폭발 직후 화산 주변 지역에서만 1만 명 이상이 용암과 낙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600km 안쪽 지역은 이틀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어요. 낮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발의 진짜 공포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탐보라 화산이 뿜어낸 이산화황의 양은 최대 100메가톤으로 추정됩니다. 이산화황은 성층권으로 올라갔어요. 성층권은 지상에서 약 12km 이상의 고층 대기입니다. 한번 이산화황이 성층권에 들어가면 바람이 불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산화황은 대기 중의 수분과 결합해서 황산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황산구름이 지구를 감쌌어요. 태양빛이 지표면에 닿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1815년과 1816년 내내 지구 전체를 덮은 보이지 않는 장막이 생겨난 거예요. 사람들은 하늘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석양이 유난히 붉고 화려했어요. 주황색과 보랏빛이 섞인 기묘한 석양이 매일 펼쳐졌습니다. 봄과 여름 내내 바람이 불어도 사라지지 않는 건조한 안개가 관찰됐어요. 사람들은 공기 속에 뭔가가 있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화산 때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16년이 왔어요. 지구 평균 기온이 0.4도에서 0.7도 떨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요. 하지만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떨어진다는 것은 농작물 수확에 재앙 수준의 영향을 줍니다. 1816년 유럽의 여름 기온은 1766년부터 2000년 사이 기록상 가장 추운 여름이었어요. 6월에도 서리가 내렸습니다. 7월에도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어요. 이건 씨앗을 심어도 자라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어놓은 작물이 얼어 죽는다는 뜻이었어요. 한 해 농사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버몬트주에서는 6월에 눈이 흩날렸어요. 농부들이 양떼의 여름철을 다 깎아놓았는데 갑자기 추워지면서 양들이 얼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사람들은 1816년을 이렇게 불렀어요. 1800년대 얼어 죽을 뻔했던 해 또는 여름을 잃어버린 해. 유럽은 더 참혹했습니다. 마침 이 시기는 나폴레옹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어요.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유럽 전역이 이미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제대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식량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빵집 앞에 줄이 수백 미터씩 이어졌어요. 곡물 가격이 평년의 몇 배로 뛰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식량 가격이 폭등하자 곡물 시장과 빵집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방화와 약탈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거짓대가 너무 많이 몰려다니다 보니 여행자 혹은 군대가 행군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프랑스에서는 빵 아니면 피라는 구호를 외치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는 밀, 귀리, 감자 수확이 전부 실패했어요. 웨일스에서는 가족 전체가 식량을 구걸하며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다녔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기근이 만연했어요. 80만 명이 티푸스에 걸렸고 44,300명이 기근과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근 선포를 했어요. 독일에서는 1817년을 거지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인도에서는 기근과 전염병이 동시에 덮쳤습니다. 벵갈에서 시작된 콜레라가 무역 항로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콜레라는 이후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운남성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흙을 핥아먹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조선에서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순조 16년 흉작으로 조세로 거쳐야 할 쌀 2만 5천 석이 부족했다는 기록이에요. 미국의 버몬트주에서는 고슴도치를 잡아먹고 쇠기풀을 삶아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가죽까지 삶아 먹었어요. 역사학자 존 디 포스트는 이 시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구 세계의 마지막 생존 위기. 탐보라 화산 폭발 이후 3년 동안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곧 배고픔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암울하고 차갑고 비가 내리던 1816년 여름,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의 한 별장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시인 조지 고든마이런과 그의 주치의 존 폴리도리, 그리고 19살의 젊은 여성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고드윈, 훗날 메리 셸리가 되는 그 사람이에요. 비가 며칠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화산재로 인해 태양이 흐려진 여름은 유난히 어둡고 춥고 축축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루함 속에서 바이런이 제안했어요. 각자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써보자고요. 그날 밤 19살의 메리는 꿈을 꿨습니다. 창백한 마법사가 자신이 만들어낸 끔찍한 것과 마주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에서 영감을 꿔더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인류 역사상 최초의 SF 소설로 불리는 그 작품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바이런이 쓴 이야기를 발전시킨 폴리도리의 소설도 탄생했습니다. 뱀파이어, 흡혈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문학에 가져온 작품이에요. 1816년에 암울하고 차가운 여름이 없었다면 프랑켄슈타인도 뱀파이어도 탄생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명이 있어요. 자전거의 탄생입니다. 독일의 발명가 카를 폰 드라이스는 1816년 이후 심각한 문제를 목격했어요. 기근으로 말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말에게 먹일 귀리조차 없었거든요. 말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동할 방법이 없었어요. 드라이스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817년 발로 땅을 밀어서 이동하는 두 바퀴 달린 기구를 발명했어요. 드라이지네라고 불렸던 그 기구가 바로 자전거의 원형입니다. 1816년 여름이 없는 해가 없었다면 자전거도 그 형태로 탄생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탐보라 화산이 남긴 흔적은 그 이후로도 이어졌습니다. 식량난에 지친 유럽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독일과 스위스의 농민들이 짐을 꾸려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19세기 미국으로의 대규모 유럽 이주의 시발점 중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인구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뉴잉글랜드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으로 이동했어요. 미국의 서부 개척이 탐보라 화산 폭발로 가속화된 거예요. 화산 하나가 인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역사의 방향을 바꿨어요. 탐보라 화산은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눠도 될 만큼 인류 역사에 거대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늘 위 보이지 않는 황산 구름, 그것 하나로 지구 전체가 흔들렸어요. 1816년 6월 어느 아침
달력은 여름이라고 했지만 풀잎 위에 서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그 서리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1년 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폭발의 결과라는 것을요. 지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스톨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